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형은 얼굴이 괴물같이 생겼어. 되게 이상해. 위로하는 밤, 위로가 필요한 밤. 당신의 삶을 위로하는 남자, 작가 권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제가 백혈병 투병을 하고서 어렵게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퇴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후가 더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퇴원했다는 생각에 기뻤었어요. 왜냐면 병원은 지긋지긋하고 밥도 맛없고 힘들고 열을 펄펄 끓었고 뭔가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라서 하루빨리 그곳을 탈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삶이 나아지고 과거의 저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숙주 반응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다, 얘가 침투를 했어, 이런 반응이 오니까 제 몸과 그 피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올 수 있는데 일단 장기로 올 수 있어요. 장기로 올 경우에는 간, 신장, 뭐 콩팥, 어쨌든 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즉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위독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장기로서 이제 숙주 반응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숙주 반응이 왔던 건 피부였습니다. 일단 손톱이 녹아내렸고요. 손톱과 발톱은 녹아내렸고, 그리고 피부가 그 흰 눈처럼 싹 다 벗겨져 내렸어요. 얼굴도 벗겨져 내렸는데, 철틀한 성격이라서 그냥 껍질을 이렇게 뜯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껍질이 다시 새살로 나지 않고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뭔가 벗겨져 내린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신가요? 정말 좀 끔찍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서 뭔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그렇게 제 몸에 흉터, 씻지 못한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은 산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어느 때처럼 이렇게 걸었어요. 걷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햇빛이 제 머리 위에 있는 한 12시에서 한두 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상대 쪽에서 어머니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그런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고, 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형은 얼굴이 괴물같이 생겼어. 되게 이상해. 그 순간 저는 뭐랄까,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 긍정적인데, 낙천적인데, 이렇게 나아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 순간 정말 절방에 빠졌고,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이겨내고 다시 새 삶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숙주 반응이 뭐길래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사실 일탈을 했어요. 내 몸, 내 건강 필요 없다 하고 막 놀러 다니고, 건강 뭐 해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한 달 혹은 2달 정도 일탈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아났나? 너 왜 그래, 권혁탁?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부모님한테 혹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정면 승부를 하자. 그래,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다. 알바를 했어요. 어떤 알바를 했냐면, 내 얼굴을 사용할 수 있는 알바? 레스토랑 서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 일부러 그런 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 서비스업 중에 이제 빵을 만드는 알바를 하는 게 있는데, 빵집에서 저를 고용을 해줬어요, 처음에. 근데 하는 얘기가 혁탁 씨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피부 얘기였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형 틀을 쓰고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저 인형탈 없이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뽑아주셔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팀워크를 좀 해치는 것 같아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그래,
그렇게 해라. 난 내 삶을 살겠다. 더 열심히 악착게 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를 해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아프기 전에 저는 없었지만 새로운 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희망도 보이고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상처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많은 힘든 순간도 있었고 상처도 크게 받았었고 어느 순간은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취미 중에 하나가 좀 옥상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럴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잘 이겨내실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이겨내고 나니까 세상의 따뜻한 부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치유를 받는다고 제 곁에도 새로운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도 생기고 사실은 이 유튜브를 찍는 거 자체도 쉽지는 않았었어요. 뭐랄까?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과거의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됐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팠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삶을 보니까 내가 힘을 내고 너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나는 내 삶이 정말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웠는데 너의 이야기, 네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낸다.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저한테 사명감이 생겼죠. 그래. 나는 원해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지만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제 벽을 깨고서 이름을 지었던 게 꿈쓰는 피터팬. 꿈을 쓴다 하고 펜. 쓰려면 펜이 있잖아요. 내 꿈이 뭔가가 있었을 때 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었고요. 글을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해서 책이 나오게 되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건글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못다의 이름 꿈이 가수지 않았습니까? 30살 때 어떤 정말 좋은 우연한 계기가 돼서 제가 또 앨범을 내게 됐고 그때는 피터팬의 꿈이라는 곡으로서 주변의 사람들 소소하게 누군가한테는 제 삶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힘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팬의 꿈이란 앨범을 통해서 가수 활동을 해서 콘서트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기타 등등 강연회 같은 데서 노래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제 삶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고요. 물론 숙주 반응, 제 삶을 공격했어요. 많이 힘들었고 좌절도 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상처가 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누군가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힘든 밤이 되면은 위로의 메시지 한마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